먼저 이번 에피소드 5화에선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샘과 버키가 플래그 스매셔의 간부를 죽인 뒤 도망친 존 워커로부터 그 방패를 회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마치 11호 당시 아이언맨과 캡틴 그리고 버키의 난투전을 연상시키는 전투씬이 등장하는 것도 볼 수 있었는데요. 해당 장면에선 존 워커가 앞서 플래그 스매셔의 간부를 죽였던 것처럼 샘을 방패로 찍으려고 한 것을 보면 존 워커는 이미 완전한 빌런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후 존 워커는 플래그 스매셔의 간부를 잔혹하게 죽인 것으로 인해 미 의회로부터 당신은 더 이상 미국 정부나 군대의 대표로서 행동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자격을 가질 수 없으며 캡틴 아메리카라는 직책과 권한 역시 즉시 박탈한다 라는 통보를 받게 되는데, You are hereby stripped of your title and authority as Captain America effective immediately. 이 와중에도 그는 내가 캡틴 아메리카다 라고 외치며 의회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을 보면 그가 남은 한 편의 에피소드를 통해 더욱 삐뚤어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란 점을 확신할 수 있었고, 이후 호스킨스의 부모님이 당신이 죽인 그 남자가 호스킨스를 죽인 것이냐 라고 묻자 태연하게 맞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형적인 자기 합리화 중이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었고요. That guy, he's the one that killed our boy? Yes. And I would never let the person who did that get away.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선 미 의회로부터 모든 자격을 박탈당한 존 워커에게 나 같아도 그 자식을 죽였을 것이다.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혈청을 맞은 건 옳은 일이다 라고 언급하는 발렌티나 알레그라 드 폰테인이라는 캐릭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본래 원작 코믹스의 발렌티나는 한때 닉 퓨리와 연인 사이로 등장한 적이 있으며 그를 돕기 위해 하이드라에 잠입하여 마담 하이드라 역을 맡기도 했다는 점, 시크릿 인베이전에선 스크럴이 처음으로 변신한 캐릭터가 바로 이 발렌티나였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발렌티나는 러시아 출신의 스파이이기도 하다는 점을 모두 고려해본다면 그녀의 이러한 등장은 단순히 단발성이 아니라 이후 공개될 디즈니 플러스의 시크릿 인베이전이나 블랙 위도우와 같은 영화에서도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이러한 발렌티나가 존 워커에게 내가 혈청을 맞은 건 옳은 일이다 라고 언급하자 존 워커는 상당히 당황한 기색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그는 미 의회에 자신이 슈퍼솔저청을 맞았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미 의회 역시 돌아서는 그에게 방패는 반납해야 한다 라고까지 언급하는 것을 보면 And return the shield to us with expedience. 그가 웨어하우스에서 샘 그리고 버키와 있었던 전투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었죠. We could have been a team. 이후 어쩌다 수트가 부서지게 된 것이냐 라고 묻는 토레스에게 샘이 그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샘 역시 존 워커가 혈청을 맞았다는 것에 대해선 아직까진 비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도 있었고요. How'd these break? 그리고 에피소드 5화에 등장할 예정이라던 까메오의 정체 역시 이 발렌티나였던 것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녀가 존 워커에게 슈퍼솔저청을 맞은 것은 당신이 특정 사람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언급한 것을 보면 그녀가 존 워커에게 접근한 이유 역시 이러한 슈퍼솔저청에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향후 이러한 그녀가 어느 단체의 소속으로 밝혀지게 될지가 매우 중요한 포커스가 될 것 같네요. It has made you very, very valuable to certain people. 또 제모는 이전 예고편을 통해 여러 차례 등장했던 소코비아 기념비 앞에서 버키에게 널 죽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는 신뢰를 무릅쓰고 내 노트에서 내 이름을 지웠다. 나는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 라고 언급한 것을 미루어 본다면 I took the liberty of crossing off my name in your book. I hold no grudges for what you thought you had to do. 제모는 자신이 슈퍼솔저를 포함한 모든 슈퍼히어로에게 가지고 있는 원함보다 버키에게 가지고 있던 미안한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Super soldiers cannot be allowed to exist. 그로 인해 버키의 손에 죽을 것을 결심하고는 그의 노트에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지었던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버키는 마치 과거 블랙팬서가 그를 살려주었던 것처럼 제모를 죽이지 않고 와칸다 측에 넘기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아유는 제모를 11호 당시 샘이 갇히기도 했었던 해상 감옥인 레프트에 가둘 것이라고 언급한 점, 무엇보다 이러한 레프트는
로스가 관리하는 감옥이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이는 향후 블랙 위도우에 등장할 예정인 로스와 함께 제모를 썬더볼츠의 일원으로 영입하기 위한 빌드업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다음 장면에선 자신의 동생을 찾아간 샘이 버키와 함께 앞서 등장했던 보트를 고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러한 장면 중에는 버키가 공구를 무기처럼 돌리고 있는 모습이나 왜 일할 때는 메탈함을 쓰지 않냐고 묻는 샘에게 나는 오른손잡이라 왼손을 바로 쓸 생각을 못한다 라고 대답하는 모습. Well, I don't always think of it immediately. I'm right-handed. 그리고 샘의 여동생에게 계속해서 추파를 던지는 버키의 장난스러운 모습을 볼 수도 있었는데, Hi, Sarah. 이러한 버키가 아이오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다고 언급한 직후 I may have another favor to ask of you. 샘의 수트를 넣은 것으로 예상되는 가방을 가져왔다는 점, 그리고 앞서 샘은 기존의 부서진 수트를 보고 토레스에게 내가 보관해줘 라고 언급했다는 점을 모두 고려해본다면 Wait, yo, you forgot the wings. Cable. 이러한 수트는 버키의 부탁으로 와칸다 측이 아예 새롭게 제작해준 수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고, 그 재질이나 기술력, 디자인 모두 와칸다의 비브라늄과 캡틴을 상징하는 디자인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해당 장면을 통해 과거 제대군 임무에서 PTSD 상담을 진행했던 샘이 버키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You go to these people and say sorry because you think it'll make you feel better, right? But you gotta make them feel better. 다음 에피소드에선 버키가 지난 에피소드 1편에 등장했던 미스터 나카지마에게 찾아갈 것을 예상해 볼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선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미 정부에 의해 온갖 고초를 겪으며 감옥에 30년간 갇혀 지내야만 했던 아이자엘을 만난 샘이 미 정부가 흑인에게 행해왔던 온갖 만행을 알게 되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를 알려도 되지 않겠냐고 제안하지만 그는 끝까지 미 정부는 흑인이 캡틴 아메리카가 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They will never let a black man be Captain America. 이는 앞서 여러 영상을 통해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를 시사하고 있는 것인 만큼 이후 샘이 흑인도 미국을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 캡틴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앞서 존 워커가 들고 있던 방패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본 샘은 스티브에게 직접 받은 방패가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도 그가 직접 캡틴이 될 것을 결심하는 데 있어 한몫을 했을 것은 당연한 부분이겠지만요. 또 이번 에피소드에선 샤론 카터가 그녀에게 무척 화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배트록에게 이번엔 2배의 보스를 주겠다 라며 어떠한 일을 부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I can give you double this time. 이처럼 이번엔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그녀가 배트록에게 이러한 목적으로 연락한 것이 적어도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지난 에피소드 1편에서 배트록에게 바산트 데이를 납치하도록 사주했던 인물 역시 샤론이었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었죠. 이후 배트록은 무슨 이유에선지 샤론이 그토록 찾아 헤매고 있던 칼리와 접선해 그녀에게도 어떠한 무기와 같은 물건을 건네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나의 목적은 오로지 팔콘을 죽이는 것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볼 수도 있었는데, I'm only here to kill the Falcon. You'll get your chance. 이번 에피소드에선 앞선 오런 채널의 영상을 통해 언급했던 것처럼 플래그 스매셔가 GRC의 본부를 습격하는 장면이 등장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장면이 등장했던 예고편에는 샤론 카터가 GRC의 본부에 올리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경고등이 울리고 있는 장소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샤론은 샘이 플래그 스매셔의 뒤를 쫓고 있는 것을 이용해 배트록을 플래그 스매셔에게 접근시킨 것이고, 샤론은 이러한 배트록을 이용해 플래그 스매셔를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게다가 해당 에피소드의 쿠키 영상에는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존 워커가 새로운 방패를 제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 이를 미루어 본다면 존 워커는 자신에게서 방패를 빼앗아간 샘과 버키는 물론이고 호스킨스를 죽인 플래그 스매셔, 그리고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미 정부에게까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만큼 마지막 에피소드에선 샤론 카터, 그 배우에 쌓인 파워브로커, 배트록, 존 워커, 플래그 스매셔, GRC를 지키기 위해 출동한 스와트 요원, 그리고 샘과 버키까지 정말 말 그대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안전의 양상이 그려지게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